우리 귀한 개묘년생 토끼띠 인연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험하고 고단한 세상사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오시느라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개묘년, 즉 1963년에 태어나셔서 이 땅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이하며 살아오신 우리 인연님들을 생각하면 제 가슴 한구석이 아련해지고 코끝이 찡해집니다. 그동안 가슴고생, 마음고생 참 많으셨지요. 남들에게는 겉으로 허허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오셨겠지만 홀로 어두운 방 안에 누워 흘리신 눈물이 저 낙동강 물줄기보다도 깊고 길었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부모님 공양하느라, 그리고 내 가정을 어떻게든 든든하게 지켜내느라 정작 나 자신의 몸뚱이 하나 돌볼 겨를 없이 살아오신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들이 바로 우리 1963년생 개묘년 토끼띠 여러분입니다. 내 살을 깎아 남을 대접하고 내 뼈를 깎아 자식들의 앞길을 밝혀주었던 그 눈물겨운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만큼은 그 무거운 어깨의 짐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우리 인연님들을 위해 가마솥에 푹 고아낸 뜨끈하고 시원한 콩나물국 한 그릇 대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국 한 그릇 시원하게 들이켜시고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씻어내 보십시오. 인생사 세옹지마라 하였고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는 말이 그저 흘러가는 옛말이 아닙니다. 우리 개묘년생 인연님들, 혹시 최근 들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끝까지 풀리지 않을까? 이제 나이도 들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드는데 내 설 자리는 어디인가 하며 깊은 한숨을 쉬지는 않으셨습니까?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나에게만 이런 혹독한 시련을 주시는가 원망스럽기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연님들 절대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사주명리학의 깊은 이치로 들여다볼 때 여러분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 인생의 대반전 드라마가 쓰여질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9월, 이 시기는 우리 1963년생 개묘년생 토끼띠 인연님들에게 있어 그동안 망한 줄 알았던 판이, 쓰러진 줄 알았던 내 삶의 기둥이 더 크고 거대한 복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하늘과 땅이 스스로 판을 뒤집는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기점이 될 것입니다. 마치 흙탕물 속에서 썩어가는 줄 알았던 연꽃의 씨앗이 가장 뜨겁고 혹독한 여름을 지나 가을의 길목에서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고고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그동안 세상에 뿌려두었던 눈물과 땀방울이 단 하나의 소실도 없이 고스란히 황금의 열매가 되어 여러분의 품으로 쏟아져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연님들, 혹시 최근 들어 주변에서 유난히 시끄러운 소음이 들린다거나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던 이웃이나 가족과의 사소한 마찰이 잦아지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은 집안의 가전제품이 갑자기 툭 고장난다거나 멀쩡하던 하수구가 막히고 길을 가다 발을 삐끗하는 등 소소하게 신경을 거스르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 한숨을 쉬지는 않으셨는지요? 에휴, 내 팔자야. 되는 일이 없구나 하고 자책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주명리학에서는 이를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애군이 아닙니다. 바로 우주에 거대한 기운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리는 응동현상, 즉 응할 응자에 움직일 동자를 쓰는 우주의 역동적인 신호입니다. 밭을 갈아엎을 때 보십시오. 가만히 두면 평화롭고 조용하던 땅이지만 쟁기로 땅을 깊숙이 파헤칠 때 흙먼지가 날리고 돌멩이가 튀며 요란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요란함은 땅이 망가지는 소리가 아니라 비옥한 소흙을 위로 끌어올려 그 속에 감춰져 있던 황금빛 노다지를 찾아내고 새 씨앗을 심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잡음과 신경 쓰이는 일들은 2026년 9월이라는 거대한 대운의 문이 열리기 전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던 해묵은 탁기와 애운을 털어내기 위해 하늘이 먼지를 털어내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가슴 졸이지 마시고
인연님이 말씀하신 대전환의 신호가 드디어 시작되었구나 하며 대범하게 웃어넘기셔야 합니다. 이 거대한 우주의 흐름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운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주의 길한 에너지를 내 집 안방으로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하고 정교한 자석과 같습니다. 손가락 끝에 정성을 담아 꾹 눌러주시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막혀있던 여러분의 재물 물기를 터주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는 성공과 풍요의 에너지를 깨우기 위해 아래 댓글창에 아주 당당하고 힘찬 목소리로 확언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2026년 9월에 반드시 인생 반전의 주인공이 된다. 내 앞길에는 오직 황금빛 대운만 가득할 것이다 라고 흔들림 없이 적어내리십시오. 여러분이 쓰시는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늘에 닿아 그대로 실현되는 기적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제가 매일 밤 정한 수를 떠놓고 우리 인연님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가며 이 선포가 현실이 되도록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1963년생 개묘년 토끼띠 인연님들의 삶을 사주 구조적으로 들여다보면 참으로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천간의 개수, 괴스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요, 지지의 묘목, 머우무, 봄날의 파브즈 파르탄 새싹입니다. 물을 먹으면 새싹이니 얼마나 그 심성이 고우며 여리고 착하겠습니까? 남에게 모진 소리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유순해 보이지만 가슴 속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자존심과 열정을 품고 있는 외유내강의 표본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이 개수와 묘목의 만남은 때때로 나를 너무 많이 희생하게 만드는 살사드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베푼 호의가 상대방에게는 권리가 되어 돌아오고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혀 가슴에 피눈물을 흘린 적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내가 뼈 빠지게 벌어서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정작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은 모래알처럼 스르르 빠져나가는 허망한 뿐이었을 세월입니다. 그러나 사주명리학의 순환 이치에 따르면 극즉반, 직택반이라 하였습니다. 음의 기운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양의 기운으로 변하고 시련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상상도 못할 복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2026년 9월은 바로 그동안 여러분이 세상에 뿌려둔 눈물과 적선의 에너지가 거대한 재물과 관록의 기운으로 환원되어 돌아오는 우주의 보상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 빅문년의 뜨거운 화, 호 기운과 가을의 초입인 9월 유금, 욕진의 단단한 결실의 기운이 만나 개묘의 묘목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넓게 가지를 뻗어 결실을 맺는 식신생재, 식신생사의 대기란 흐름을 완성하게 됩니다. 식신생재란 내가 가진 재능과 노력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재물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기운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이던 통장 잔고가 채워지기 시작하고 생각지도 못한 문서의 이동이나 상속 혹은 내 손으로 일구어낸 사업에서 거대한 이권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망한 줄 알았던 내 인생의 판이 가장 화려하고 풍요로운 모습으로 뒤집어지는 이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1963년생 개묘년생 인연님들입니다. 마음을 굳건히 먹으시고 다가올 황금빛 가을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저와 함께 차근차근 시작해보시지요. 개묘년생 우리 귀한 인연님들의 사주를 명리학의 심오한 눈으로 들여다보면 2026년 9월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달력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차원이 아닙니다. 천간의 개수, 귀쇠와 지치의 묘목, 머무이 지닌 찰칵고 습한 나무의 기운이 병오년 빅문년의 불기둥과 만나 마침내 그 꽁꽁 얼어붙었던 땅을 녹이고 세상 모든 만물을 먹여 살릴 거대한 생명력으로 변모하는 위대한 우주의 대전환기입니다. 사주명리에서 개묘, 귀모는 본래 천생이 맑은 옹달샘이자 아침 이슬을 머금은 여린 화초와 같습니다. 이 묘목이 지닌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식시의 기운을 깔고 앉아 있다는 점인데 명리학에서 식신이란 먹을 복이자 자손의 번창이며
내가 세상에 내놓는 기술과 창작의 재능을 뜻합니다. 특히 계묘의 식신은 다른 띠보다 훨씬 정교하고 섬세하며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도 왜 그리 고단하게 사셨을까요? 바로 지지의 묘목이 찬물에 젖어 썩어가는 수다목부, 슈도무프의 형국이었거나 혹은 사방에서 나를 오가매는 척박한 금, 짐의 칼날에 베어 싹을 틔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 병오년의 흐름은 다릅니다. 하늘에는 태양과 같은 병화, 빙호, 정제가 뜨겁게 내리쬐고 지지에는 뜨거운 가마솥과 같은 오화, 우호, 편제가 버티고 있어 그동안 젖어있던 계묘의 묘목을 아주 뽀송뽀송하고 단단하게 말려줍니다. 이 기막힌 오행의 조화를 우리는 목생화, 무생, 즉 여린 새싹이 뜨거운 태양을 만나 화려한 꽃을 피우는 형국이라 부릅니다. 여기에 9월의 유금, 이오진 기운이 더해지면 명리학적으로 매우 독특하고 강력한 역동성이 발생합니다. 묘목과 유금이 만나면 묘유충, 마오요옹이라는 지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많은 이들이 충옹이라 하면 무조건 나쁘고 무서운 것으로 오해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밭을 갈아엎지 않고 어떻게 새 씨앗을 심어 황금 들판을 만들겠습니까? 묘유충은 그동안 굳어있던 묵은 흙과 돌멩이를 쟁기로 사정없이 뒤엎어 그 밑에 숨겨져 있던 순금의 광맥을 대지 위로 끌어올리는 아주 역동적인 우주의 쟁기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계묘생 귀한 인연님들에게 일어날 응동, 옹동 현상의 실체입니다. 최근 들어 주변 사람들과 사소한 말다툼이 생기거나 오랫동안 살던 집에서 삐걱거리는 소음이 나거나 괜히 몸이 찌푸둥하고 마음이 싱숭생숭하셨다면 그것은 애군이 아니라 여러분의 우주적 판도가 뒤집어지며 대운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우주의 신호입니다. 특히 2026년 9월은 식신생제, 식신성자와 식신제살, 식신살이 교차하며 인생 최대의 문서운, 원슈운과 귀인운, 퀴란운이 동시에 도래하는 기적의 달입니다. 식신생제는 내가 툭 던진 말 한마디, 우연히 시작한 작은 일거리가 거대한 재물의 물기를 트는 운입니다. 묵혀두었던 땅값이나 집값이 갑자기 뛰어오르거나 풀리지 않던 소송이나 합의금이 내게 유리하게 해결되며 목돈이 넝쿨째 굴러들어옵니다. 또한 식신제살의 기운은 그동안 나를 괴롭히던 지긋지긋한 빚더미나 건강상의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는 무거운 살을 나의 지혜와 귀인의 도움으로 완벽하게 제압하고 쳐내버리는 강력한 수호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 말 한마디에 고개를 숙이고 조언을 구하러 찾아오니 이것이 바로 인생의 관록이 바로 서는 대반격의 서막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기운이 문을 활짝 열어줄 때 우리는 가만히 누워서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주의 주파수와 내 몸의 기운을 완벽하게 일치시켜 대운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주에 정체된 차갑고 무거운 기운을 깨우고 대기란 화, 호와 토, 투, 재물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실전 개운법 중 첫 번째는 바로 운을 깨우는 세 곳의 장소를 찾아 기운을 빌리는 차기, 잭치의 지혜입니다. 그 첫 번째 명당은 바로 물소리가 청량하게 들리는 남쪽의 물가나 도심 속 분수대, 맑은 개울가입니다. 계묘생은 사주에 물이 너무 많거나 차가우면 우울해지고 재물이 고이기 어렵지만 2026년 9월의 뜨거운 병오년 열기 속에서는 오히려 맑고 생동감 있게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며 기운의 막힘을 뚫어주어야 합니다. 흐르는 물소리는 뇌의 파동을 안정시키고 사주내의 화, 호와 금진의 날카로운 대립을 중간에서 부드럽게 중재하는 수생목, 쇠생목, 목생화의 교력 강력을 해줍니다. 남쪽 방향의 물가에 서서 가만히 눈을 감고 물소리를 들으며 내 안에 모든 막힌 흐름이 이 물과 함께 시원하게 뚫려 나간다고 3번 마음속으로 읊조려 보십시오. 두 번째로 찾아가야 할 곳은 수백 년의 세월을 버텨온 거대하고 웅장한 고목이 있는 고요한 사찰이나 유서 깊은 공원입니다. 이를 사주학에서는 거목의 생명력을 빌려온다 하여 차기의 극치로 봅니다.
우리 계묘생은 잡초나 넝쿨 같은 화초의 기운이라 거친 비바람이 불면 쉽게 흔들리고 외로움을 많이 탑니다. 하지만 깊은 뿌리를 내린 거대한 고목 곁에 서서 그 껍질을 어루만지거나 그 그늘 아래 머물면 고목이 품은 굳건한 감목 자묵구의 기운이 내 사주의 약한 뿌리를 단단하게 붙잡아줍니다. 너는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거목이니 나 또한 너의 든든한 기운을 받아 이번 달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우뚝 서리라 하는 굳건한 마음의 동조를 이루어 보십시오. 세 번째 명당은 활기찬 생명력과 인간의 온기가 소용돌이치는 전통시장이나 번화한 상점가입니다. 대운이 들어올 때는 혼자만의 동굴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정체된 음기를 단번에 깨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많은 사람의 땀방울과 활기찬 목소리, 돈이 돌고 도는 시장의 역동적인 양기를 온몸으로 샤워하듯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활기찬 시장통을 걸으며 물건을 흥정하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내 사주를 가로막고 있던 우울하고 정체된 탁기가 순식간에 날아가고 긍정적인 재물세포가 깨어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매일 아침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식습관과 스타일링 처방전은 여러분의 오행을 완성하는 활용점정입니다. 2026년 9월, 계묘생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소는 사주의 차가운 기운을 녹이고 화생토, 호생토의 원리로 대지에 황금재물을 연글게 할 불붉은색 과일과 채소입니다. 아침마다 잘 익은 토마토나 딸기를 갈아 드시거나 싱싱하게 드셔보십시오. 붉은색은 명리학에서 강력한 심장과 열정, 그리고 드러나는 재물을 상징하는 화호의 결정체입니다. 아침에 붉은 에너지를 위장으로 직접 들여보내면 하루 종일 지치지 않는 활력과 함께 돈을 부르는 직관력이 극대화됩니다. 또한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 위장을 깨우고 양손 바닥을 불이 날 정도로 뜨겁게 비빈 후 아래에서 위로 얼굴을 쓸어 올리는 세수 안마를 100번씩 해보십시오.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 아침 햇살을 이마 중앙으로 가득 받으십시오. 외모를 가꿀 때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마를 앞머리로 꽉 가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명리학과 관상상학에서 이마는 하늘의 복과 관직, 명예가 들어오는 관록궁, 관직궁이자 대운의 통로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이 찾아와도 문을 닫아 걸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마를 시원하게 드러내어 길을 열어주십시오. 옷차림 역시 칙칙하고 어두운 검은색 위주에서 벗어나 깨끗한 흰색이나 노란색, 따뜻한 베이지색 계열의 화사한 옷을 입어 우주의 밝은 주파수를 온몸으로 흡수하셔야 합니다. 내가 밝아져야 돈의 신도 나를 알아보고 기분 좋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 계묘년생 인연님들의 태어난 연도별, 나이별 상세한 인생 설계와 조언을 드리며 사주의 흐름을 세밀하게 조율해 드리겠습니다. 각 연도마다 처한 상황과 사주의 온도가 다르니 귀를 쫑긋 세우고 내 나이에 맞는 하늘의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우리 채널 복이 오는 집의 귀한 인연이 되신 기념으로 화면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십시오. 이 작은 행동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끝을 통해 우주의 무한한 재물 주파수를 여러분의 삶 속으로 직접 끌어당기는 기적의 자석이 될 것입니다. 복을 부르는 자석을 장착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인 연도별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음이 쓰이고 애틋한 분들은 바로 1963년생 계묘년생. 환갑을 지나 인생의 가장 원숙하고 아름다운 황혼의 입구에 서 계신 인연님들입니다. 6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자신의 해를 지나며 그동안 몸도 마음도 참 많이 고단하셨을 줄 압니다. 1963년생 계묘생분들은 사주상 검은 토끼의 형상을 하고 있어 평생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만 하며 살아오신 이 시대의 산증인이자 영웅들이십니다. 정작 본인은 옷 한 벌 편하게 사입지 못하고 맛있는 것 하나 마음 편히 먹지 못하며 오직 가족이 편안해야 내가 편안하다는 일념으로 버텨오셨겠지요. 그런 우리 1963년생 인연님들에게 2026년 9월은
하늘이 내리는 눈물겨운 보상의 계절입니다. 사주의 깃든 수, 쉬 기운과 목목 기운이 황금빛 가을의 결실을 만나는 시기이기에 그동안 뿌려놓은 수많은 선행과 희생이 거대한 문서의 복과 자식의 경사로 환원되어 돌아옵니다. 그동안 팔리지 않아 골치를 썩이던 땅이나 건물, 아파트가 드디어 죗값을 받고 팔려나가는 문서의 이동수가 강력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사나 매매를 고민하고 계셨다면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억지로 팔려 애쓰지 않아도 동쪽이나 남쪽에서 귀인이 나타나 계약서를 들이밀며 골칫거리를 시원하게 해결해 줄 것입니다. 또한 자식 걱정으로 밤잠 설치던 날들도 이제 끝이 납니다. 속을 썩이던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미루어지던 혼사가 성사되거나 생각지도 못한 손주 소식을 들고 와 집안에 웃음꽃이 만발하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알고 효도를 시작하는 시기이니 그동안 흘린 눈물이 마침내 보석 같은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다만 한 가지 경계하셔야 할 것은 돈이 돌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냄새를 맡고 다가오는 돈 빌려달라는 검은 손길입니다. 섣부른 동정심에 보증을 서거나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내 곳간의 기둥을 뽑아 남에게 바치는 격이니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내 곳간이 가득 차야 남도 도울 수 있다는 냉정한 지혜를 발휘하여 철저하게 내 재산을 지키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눈물 대신 활짝 핀 웃음꽃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댓글창에 나는 2026년 9월에 반드시 모든 막힌 인생의 문을 열고 우뚝 선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강력한 선포가 우주의 에너지를 자극하여 기적 같은 현실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 귀한 계묘년생 인연님들의 사주명리적 깊이를 들여다보면 1963년 계묘년,癸모운에는 검은 토끼, 즉 천간의 개수,癸수해와 지지의 묘목, 모무이 만난 형상입니다.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요, 대지를 촉촉이 적시는 옹달샘이며 묘목은 봄날의 파릇파릇한 새싹이자 강인한 생명력을 품은 화초입니다. 차가운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대지를 뚫고 올라오는 초목에게 개수라는 맑은 물이 부어지니 이는 수생목, 쇠승모의 아름다운 상생구조를 이룹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나온 세월 동안 이 묘목이 너무 많은 서리와 눈바람을 맞았습니다. 사주학적으로 볼 때 묘목은 매우 섬세하고 예민하며 주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글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연님들께서는 남모를 속살이와 가슴마리가 유독 많으셨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허허실실 웃으며 온화하고 다정하게 사람들을 대하지만 속으로는 칼날 같은 아픔을 스스로 사기며 피눈물을 흘리던 날들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2026년 병오년 빙운년 9월 이 시기는 붉은 태양의 기운과 오화우호라는 뜨거운 불길이 대지를 비추는 가운데 가을의 결실을 상징하는 금진리의 기운이 서서히 고개를 든 때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묘목에게 오화는 식상의 기운이며 이 식상이 재성 자이싱을 생하는 식신생재, 식선성 자의 거대한 흐름이 완성되는 기적적인 달이 바로 이 9월입니다. 식신생재란 내가 가진 재능과 노력,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덕망이 마침쟁 구체적인 재물과 결과물로 연결되어 내 곳간에 차곡차곡 쌓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동안 부지런히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으나 거둘 것이 없어 허탈하셨다면 이제는 그 싹이 자라나 황금 벌판을 이루고 그 결실이 내 손안으로 들어오는 형국입니다. 특히 사주의 식신제살, 식신지사의 기운도 함께 작용하여 나를 괴롭히고 억누르던 관살관삿, 즉 빚보증 문제, 관제구설, 혹은 오랜 지병과 건강상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쾌거를 맛보게 됩니다. 식신이 살을 제압하니 나를 옥죄던 사슬이 풀리고 비로소 온전한 자유와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삼합, 산허과 육합의 묘미가 더해져 귀인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니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붉은 카펫이 깔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문서운을 뜻하는 인성, 인싱의 기운이 아주 맑고 투명하게 들어와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내 명의의 자산 가치가 급등하는 경사가 따를 것입니다. 이렇듯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9월의 거대한 대운을 내 것으로 온전히 흡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깨우는 구체적인 행동 처방이 필요합니다. 사주명리학과 생활 풍수의 대가들이 전하는 첫 번째 개운 처방은 바로 운을 깨우는 장소 3곳을 방문하여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 우주의 길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찾아가야 할 명당은 물소리가 들리는 남쪽의 물가나 분수대, 개울가입니다. 우리 개묘생 인연님들은 사주의 나무 무의 기운이 강하여 자칫 에너지가 과열되거나 화호 기운이 몰아칠 때 마음의 갈증과 불안증을 느끼기 쉽습니다. 특히 가을철에는 금극목, 진컨무의 영향으로 뼈나 관절, 신경계가 약해질 수 있는데 이때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남쪽 물가에서 휴식을 취하면 수생목, 쇠이슨무의 원리에 의해 마른 나무에 생명수가 공급되듯 전신의 기혈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가만히 물을 바라보는 물멍을 하는 것만으로도 내 몸 안에 탁기가 빠져나가고 재물운의 원천인 수의 기운이 극대화됩니다. 두 번째로 가셔야 할 곳은 오래된 고목이 서 있는 공원이나 천년고찰리입니다. 이를 풍수학에서는 차기, 재치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차기란 기운을 빌려온다는 뜻으로 수백 년 동안 비바람을 견디며 대지의 영양분과 하늘의 우주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낸 거대한 들나무나 소나무 아래 서서 그 나무의 주파수와 내 몸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고목에 가만히 손을 대거나 그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심호흡을 해보십시오. 나무가 뿜어내는 강력한 목부의 생명력이 우리 인연님들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사주의 부족한 목 기운을 채워주어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장소는 활기찬 전통시장이나 사람들이 북적이는 상점가입니다. 운이 막히고 가라앉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고독입니다. 침체된 기운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살아 움직이는 인간 세상의 역동적인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시끌벅적한 시장통에서 상인들의 외침을 듣고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으며 물건을 흥정하는 과정에서 막혀있던 기가 사방으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활기찬 기운을 온몸으로 받으면 내 안의 우울감과 정체된 운이 순식간에 깨지며 활발한 활동력과 재물 창출의 아이디어가 샘솟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식생활과 외모 관리법도 운을 증폭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9월에는 특히 붉은색 과일과 채소를 가까이 하십시오. 토마토, 딸기, 석류, 홍고추 등은 오행 중 화, 호 기운을 상징하는데 화생토, 호생토와 토생금, 투생진의 상생작용을 거쳐 궁극적으로 재물운을 증폭시키는 기폭제의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 위장을 깨운 뒤 양손바닥을 따뜻하게 비벼 얼굴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는 마사지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 아침 햇살을 이마로 직접 받아들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관상학에서 이마는 관록궁, 관닉궁이라 하여 명예와 문서, 하늘의 복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머리카락으로 이마를 가리지 말고 시원하게 드러내십시오. 이마가 빛이 나야 들어오려던 복길이 활짝 열립니다. 옷을 입으실 때도 어둡고 칙칙한 색상은 멀리하고 깨끗한 흰색이나 따뜻한 노란색, 베이지색 등 밝고 화사한 옷을 입어 스스로가 복을 부르는 자석이 되도록 꼭 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 개묘년생 인연님들의 태어난 연도별, 즉 나이대별로 2026년 9월에 상세한 개별 운세를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각 나이대마다 처한 상황과 하늘이 내리는 메시지가 다르니 나에게 해당하는 대목을 마음 깊이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1963년생 개묘년생, 올해로 64세가 되시는 우리 개묘생 인연님들입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참으로 고단하셨지요. 내 몸 하나 돌볼 겨를 없이 자식 키우고 부모 봉양하며 일터에서는 묵묵히 제 몫을 다하느라 어깨의 짐이 내려앉을 틈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당신에게 2026년 9월은 인생 후반전에 위대한 서막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사주에서
개수와 개수가 만나는 자리에 묘목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니 이것은 마침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편안하게 왕좌에 앉는 형국입니다. 9월의 기운은 그동안의 고생에 대한 하늘의 든든한 퇴직금과도 같습니다. 특히 문서와 관련된 경사가 아주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평생을 일구어온 자산이나 부동산의 명의를 정리하거나 재분배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에게 아주 유리한 판결이나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상속이나 증여 관련 문제로 가족 간에 미묘한 갈등이 있었다면 이 시기에 서쪽에서 나타나는 귀인의 중재로 모든 오해가 풀리고 공정하고 평화롭게 해결되어 집안에 화평이 찾아올 것입니다. 또한 건강운 역시 크게 호전되어 오랜 시간 괴롭히던 만성 질환이나 관절 통증이 좋은 씻은 의사와 약을 만나 씻은 듯이 나아 가벼운 발걸음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자식들이 제자리를 잡고 부모에게 정성 어린 용돈과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니 자식 농사 잘 지었다는 안도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감동을 느끼실 것입니다. 대기만성 다치반챈의 표본처럼 당신의 노년은 그 어떤 시절보다 빛나고 풍요로울 것이니 과거의 상처는 모두 잊고 다가올 황금기를 기쁘게 맞이하십시오. 여기서 잠시 우리 귀한 인연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며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위로가 생기셨다면 화면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지그시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주의 길한 에너지를 나의 안방으로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복을 부르는 자석입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막힌 재물운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며 댓글창에 나는 반드시 내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시면 저 역시 매일 밤 정성을 다해 인연님들의 가정에 평화와 부가 깃들기를 축원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951년생 신묘년 신모년생 올해로 76세가 되시는 우리 어르신 인연님들입니다. 신금신진이라는 단단하고 예리한 보석과 묘목이 만난 사주이니 평생을 곧고 정직하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대나무처럼 곧게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내 살을 깎아 남을 대접할지언정 남에게 빚을 지거나 폐를 끼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셨을 성품입니다. 그런 우리 신묘생 인연님들에게 2026년 9월은 안식과 거둠의 계절입니다. 금극목에 거친 상극의 기운이 화호, 온화한 중재를 만나 드디어 단단한 보석이 따뜻한 흙 위에 안착하는 화생토, 토생금의 순행 흐름을 타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무리하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오직 내가 가진 것을 지키고 누리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미 내 수중에 들어와 있는 재산이나 연금 혹은 문서들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여 매달 통장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재물이 마르지 않고 차오를 것입니다. 건강관리에 조금만 신경 쓰신다면 천수를 누릴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특히 머리를 따뜻하게 하고 발을 시원하게 하는 두한종렬, 도한중내의 섭생법을 지키시고 가벼운 산책을 통해 대지의 기운을 밟으십시오. 자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건강을 염려하여 찾아와 온 집안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최고의 가족, 화합의 달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베푼 사랑이 씨앗이 되어 자손들의 성공이라는 꽃으로 피어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가슴 벅찬 감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75년생 을묘년 이모년생 올해로 52세가 되시는 우리 청년 같은 인연님들입니다. 을목, 이목과 묘목이 만나 푸른 숲을 이룬 사주이니 대단한 친화력과 끈기, 그리고 지치지 않는 열정을 품고 계신 분들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2020년 9월은 우리 을묘생 인연님들에게 인생 최고의 대반전과 도약의 기회가 찾아오는 역동적인 시기입니다. 묘목과 오화가 만나 목생화, 무생호로 내 능력이 세상에 찬란하게 드러나는 상관생재, 상관생사의 대운이 펼쳐집니다. 직장인이라면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
파격적인 승진이나 영입 제안을 받게 되며 사업가나 자영업자라면 막혀있던 판로가 뚫리고 대형 계약이 성사되어 매출이 수직 상승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기획하고 추진했던 일들이 시장에서 큰 호평을 받으며 명예와 부를 동시에 거머쥐게 되는 시기입니다. 다만 기운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과로는 피하셔야 하며 부부간의 사소한 말다툼이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으니 항상 부드러운 언사를 쓰도록 노력하십시오. 배우자는 내 대운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수호신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번 9월에 들어오는 재물은 일시적인 돈이 아니라 향후 10년의 노후를 책임질 든든한 자산의 기초가 될 것이니 들어오는 돈을 허투루 쓰지 말고 재투자하거나 안전한 자산으로 묶어두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그 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귀한 계묘년생 인연님들, 그리고 사주명리학의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누고 계시는 전국의 모든 계묘생 인연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앞서 전해드린 기운의 흐름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 계묘생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도 정밀한 사주명리학적 분석과 더불어 막힌 운을 단번에 깨워줄 3가지 비밀 장소, 그리고 재물운을 수만 배 증폭시키는 실전 개운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고 상세하게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책에 나오는 죽은 지식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삶을 구제하고 대발복의 길로 인도했던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비법들이니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가슴 깊이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주명리학적으로 2026년 병오년 정유월, 즉 양력 9월의 흐름을 계묘생의 사주 원국과 대비하여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1963년 계묘생분들의 청간인 계수, 고이수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시이자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맑고 옹달샘 같은 임수와는 또 다른 청량하고 지혜로운 수잇 기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지지의 묘목 마무은 봄날의 따스한 햇볕을 받아 파릇파릇 싹을 틔우고 뻗어나가는 강인한 생명력의 을목이자 초목입니다. 이렇게 청간과 지지가 물과 나무로 이루어져 수생목 수의승무의 아름다운 상생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계묘생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계묘라는 부드럽고 청초한 기운이 2026년 병오년 빙운년의 거대한 태양 같은 불기운인 병화, 빙호와 대지 위에 강렬한 화염인 오화, 우호를 만나게 됩니다. 이를 사주학에서는 식신승생제, 식신성사의 형국이라 부릅니다. 계묘의 묘목이 불기운을 만나 목생화 무성호로 타오르며 내 재능과 노력이 거대한 재물인 화, 호, 기운을 만들어내는 아주 역동적인 흐름입니다. 평소에는 소극적이고 조용하게 내실을 다지던 분들도 이 시기에는 나도 모르게 내 안의 열정이 솟구치고 세상 밖으로 나가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강렬한 에너지가 작동하게 됩니다. 특히 9월 정유월, 딩요유에은 천간의 정화, 딩고 편제가 뜨고 지지에는 유금, 요신, 편인인 보석과 칼날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매우 흥미롭고도 긴장감 넘치는 역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지에서 묘목, 모묵과 유금, 요진이 만나 충옹을 일으키는 묘유충, 모요옹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주에 충이 들어오면 깨지고 부서진다고 하여 겁을 먹지만 이는 명리의 깊은 일면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하수들의 이야기입니다. 묘유충의 진정한 실체는 단단한 바위나 정밀한 칼날인 유금, 요진이 땅속에 묻혀있던 묘목, 마오무의 뿌리를 자극하여 정체되어 있던 대지의 기운을 송두리째 흔들어 깨우는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쟁기로 밭을 갈아엎어야 흙 속에 숨겨져 있던 황금이 표면으로 드러나듯 묘유충은 여러분의 인생에 고여있던 탁한 기운을 강제로 몰아내고 새로운 대운의 통로를 여는 결정적인 신호탄, 즉 응동, 인동 현상입니다. 최근 들어 유난히 집안의 자잘한 물건이 고장나거나 이웃과의 사소한 소음 갈등이 생기거나 혹은 몸 어딘가가 찌뿌둥하고 가벼운 마찰이 일어났다면 이는 결코 애군이 아닙니다. 우주가 여러분에게
이제 곧 큰 복이 들어갈 터이니 서둘러 낡은 기운을 털어내고 새 판을 짜라 하고 보내는 강력한 진동이자 신호입니다. 이 시기에 정화편제와 유금편인이 동주하면서 식신제살, 식신지삿과 문서운이 동시에 극대화됩니다. 그동안 해결되지 않아 마음을 졸이게 했던 해묵은 송사나 계약 문제 혹은 묶여있던 부동산이나 유산 관련 문서가 내 뜻대로 유리하게 풀려나가며 생각지도 못한 큰 수임료나 보상금 형태의 재물이 내 곳간으로 굴러들어오는 기적같은 문서의 대기룬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우주의 기운을 내 것으로 온전히 흡수하고 흐트러진 음양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찾아가야 할 운을 깨우는 세 가지 명당 장소는 어디일까요? 이 장소들은 단순히 경치가 좋은 곳이 아니라 계묘생 부족한 에너지를 채우고 넘치는 화호, 기운과 금진, 기운을 부드럽게 순화시켜 대발복으로 이끄는 기운의 충전소입니다. 첫 번째로 찾아가야 할 곳은 바로 남쪽에 위치한 물소리가 들리는 물가나 분수대 혹은 졸졸 흐르는 개울가입니다. 사주학적으로 병오년에 타오르는 불길과 정유월의 날카로운 유금의 열기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맑고 깨끗한 수 기운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물은 만물의 근원이자 재물을 뜻합니다. 남쪽은 화호의 방위인데 이 화의 방위에 있는 물가를 찾으면 수와 기재, 쇠화재의 이치에 따라 불과 물이 서로 싸우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만물을 살리는 따뜻한 온천수처럼 변하게 됩니다. 남쪽 물가에 서서 흐르는 물소리를 가만히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던 온갖 잡념과 스트레스가 물길을 따라 씻겨 내려가고 그 빈자리에 오행의 순수한 수 기운이 차오르며 여러분의 눈빛이 맑아지고 이마의 광채가 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내 인생의 모든 막힘이 이 물처럼 부드럽게 흘러간다 하고 마음속으로 3번 외치십시오. 두 번째로 찾아가야 할 장소는 아름드리 오래된 고목이 서 있는 고즈넉한 공원이나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이를 동양철학에서는 차기, 치치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즉, 내 사주의 약한 목목,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 수백 년 세월 동안 대지의 기운을 빨아들이며 비바람을 버텨낸 거대한 나무의 생명력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계묘생 여러분의 묘목은 작고 부드러운 화초와 같아서 병오년의 뜨거운 태양 아래 장시간 노출되면 자칫 갈증을 느끼고 시들기 쉽습니다. 이럴 때 깊은 뿌리를 내린 고목 아래 서서 그 웅장한 그늘과 기운을 온몸으로 느껴야 합니다. 고목의 껍질에 가만히 손을 얹고 깊은 호흡을 해보십시오. 나무가 전해주는 대지의 묵직한 안정감이 내 척추를 타고 올라오며 불안했던 마음이 가라앉고 뼈와 관절의 건강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운의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찰의 고요한 풍경 소리와 나무 향기는 여러분의 사주에 있는 귀문관살이나 원진살의 탁한 기운을 말끔히 씻어내어 맑은 영감과 예지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셔야 할 곳은 사람들의 활기와 웃음소리가 가득한 전통시장이나 활기찬 상점가입니다. 계묘생분들은 성품이 유순하고 사려 깊어 외로움을 타거나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기운이 요동치는 환절기에는 나도 모르게 방구석에 누워 우울감에 빠지기 쉬운데 이는 정체된 음인의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밖으로 나와 사람들이 치열하죠. 열심히 살아가는 생명력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시장 상인들이 소리 높여 손님을 부르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하며 활기찬 발걸음이 교차하는 그 공간은 거대한 양의 에너지 발전소입니다. 그 인간미 넘치는 소음과 에너지는 여러분의 침체되어 있던 식식 기운을 순식간에 일깨웁니다. 그곳에서 따뜻한 시장 국밥 한 그릇을 드시거나 활기찬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혈액 순환이 촉진되고 금전운을 가로막고 있던 음습한 기운이 한순간에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실생활에서 즉각적으로 운을 깨우는 영양 처방과 스타일링 개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드셔야 할 최고의 개운 음식은
붉은색 과일과 채소입니다. 잘 익은 토마토나 붉은 딸기, 석류 등은 오행 중에서 강렬한 화호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이 붉은 음식들은 화생토, 호생토의 작용을 거쳐 우리 몸의 비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사주 속의 숨은 재성, 자의생, 즉 재물운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키는 천연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신 뒤 손바닥을 따뜻하게 30초 동안 비벼 얼굴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며 이마를 마사지하십시오. 이마는 사주에서 관록궁, 관닉궁이라 하여 하늘의 복과 명예, 그리고 귀인의 기운이 들어오는 현관문과 같습니다. 평소 이마를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다니셨다면 이제부터는 이마를 시원하게 드러내십시오. 관록궁이 빛을 받아 투명해질 때 막혔던 승진운과 횡재수가 단번에 열리게 됩니다. 또한 옷을 입으실 때는 어둡고 칙칙한 검은색이나 회색 계열은 피하시고 백색이나 화사한 노란색, 베이지색 옷을 즐겨 입으십시오. 밝은 옷은 그 자체로 행운을 끌어당기는 거대한 인간 자석이 되어 갈등이 있던 사람과의 관계도 부드럽게 녹여줄 것입니다. 이제 가장 기다리셨을 우리 1963년 개묘년 귀모년생 올해로 64세가 되시는 우리 귀한 인연님들의 구체적인 연령별, 상황별 정밀 운세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생을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해 내 뼈를 깎고 살을 주며 눈물 흘려오신 우리 주인공 여러분. 이제 그 눈물이 황금빛 보석이 되어 돌아오는 인생에 가장 찬란한 가을 수확기가 도래했습니다. 우선 자식 걱정, 돈 걱정으로 늘 가슴 한구석이 짓눌려 있던 우리 여성 계묘생 인연님들입니다. 자식들이 제자리를 잡지 못해 밤잠을 설치고 내 주머니 사정은 여의치 않아 마음 졸이셨던 세월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9월 정유월은 여러분에게 자손의 대발복과 함께 내 문서가 황금으로 변하는 시기입니다. 막혔던 자녀의 취업 소식이나 혼담이 들려오고 지지부진하던 부동산 매매가 드디어 성사되어 수억 원의 목돈이 여러분의 통장으로 꽂히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베풀었던 눈물 어린 희생이 하늘에 닿아 귀인의 손길로 되돌아오는 형국이니 이제는 남을 위해 쓰던 돈을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쓰셔도 됩니다. 나를 위한 예쁜 옷 한 벌, 맛있는 보양식 한 그릇에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내가 행복해야 온 집안의 재물 줄기가 마르지 않고 흐르는 법입니다. 반면 어깨에 무거운 가장의 짐을 지고 평생을 일터에서 야생마처럼 달려오신 우리 남성 계묘생 인연님들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과 건강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복잡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2026년 9월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명예의 왕관을 쓰고 제2의 인생 황금기를 여는 시기입니다. 과거에 쌓아두었던 인맥이나 노하우가 빛을 발하여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고문의 자리나 새로운 동업 제안이 들어옵니다. 이는 억지로 구걸해서 얻는 자리가 아니라 상대방이 여러분의 지혜를 빌리고자 삼고초려하며 찾아오는 격조 높은 자리입니다. 육체적으로 무리한 노동을 하는 일은 피하시되 머리를 쓰고 조언을 해주는 정신적 지도자의 역할을 맡으시면 재물과 명예가 동시에 고공행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기에는 사주의 묘유충에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섣부른 동정심이나 친분으로 인해 남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내 곳간이 가득 차야 세상도 구한다는 마음으로 들어오는 재물을 철저하게 지키고 묶어두셔야 합니다. 또한 얼굴에 무리한 시술이나 성형을 하는 것은 이 시기에 좋은 관상학적 기운을 해칠 수 있으니 자연스러운 주름과 미소를 유지하십시오. 남에 대한 험담이나 술자리에서의 사소한 시비는 구설수로 번져 큰 재물을 날릴 수 있으니 항상 입을 무겁게 하고 부드러운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이 최고의 비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계묘생 인연님들, 지금 이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반전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주의 천복을 여러분의 안방으로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기분 좋게 누르시고 아래 댓글창에 당당하고 힘찬 목소리로 확언을 선포하십시오. 댓글에 아스타스크스, 나는 2026년 9월에 반드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어 마르지 않는 재물의 주인이 된다. 내 삶의 모든 막힘은 뚫리고 오직 풍요와 건강만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손끝으로 입력하는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우주의 거대한 파동이 되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기적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정성을 다해 기도의 촛불을 밝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대발복을 위해 온 마음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힘내십시오. 귀한 계묘생 인연님들, 지금까지 2026년 9월에 찾아올 거대한 인생 대역전의 흐름과 나이별 상세한 운세의 변화를 깊이 있게 짚어보았습니다. 운명의 큰 물줄기가 바뀌는 이 시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기운을 다스리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매일 숨쉬고 살아가는 생활 공간의 기운을 다스리는 생활 풍수와 반드시 피해야 할 금기사항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황금비가 내린들 우리 집 그릇이 뒤집혀 있거나 구멍이 뚫려 있다면 그 복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집안의 얼굴이자 모든 운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인 현관입니다. 풍수명리학에서 현관은 사람의 입과 같습니다. 입이 청결하고 맑아야 몸속으로 들어오는 음식물이 영양분이 되듯 현관이 깨끗해야 2026년 9월의 천복이 여러분의 안방으로 고스란히 들어옵니다. 지금 당장 현관으로 가셔서 신발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신지 않는 낡은 신발, 계절에 맞지 않는 신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지는 않습니까? 사방으로 흩어진 신발은 들어오려던 재물운을 놀라 달아나게 만들고 집안에 불필요한 구설수와 풍파를 불러일으킵니다. 신발은 반드시 신발장 안으로 정돈하여 보이지 않게 수납하시고 오늘 신은 신발 한 켤레만 가지런히 놓아두십시오. 또한 현관 바닥에 먼지나 모래가 서걱거리지 않도록 물걸레로 깨끗이 닦아내셔야 합니다. 특히 현관에 있는 거울이 뿌옇게 흐려져 있다면 이는 들어오는 복을 반사하여 내쫓는 격이니 즉시 맑고 투명하게 닦아내어 거울 속의 빛이 현관 전체를 밝히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로 집중해야 할 곳은 재물의 창고이자 주방의 핵심인 칼과 가위의 수납입니다. 주방의 칼과 가위는 음식을 만드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날카로운 쇠의 기운, 즉 살기, 사치를 품고 있는 물건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칼꽂이에 칼을 그대로 노출해 두거나 싱크대 위에 가위를 굴려두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날카로운 날이 공기 중에 그대로 드러나 있으면 집안의 재물줄기를 베어버리고 가족 간의 화목을 깨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칼과 가위는 반드시 싱크대 문 안쪽의 전용 수납함이나 서랍 속에 넣어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철저히 숨겨두셔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예기치 않게 새어나가는 동구멍을 막아주고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뼈에 새겨야 할 가장 강력한 금기사항은 바로 내곡간 지키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6년 9월은 묘유충의 날카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시기입니다. 이 바람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섣부른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평소 거절을 잘 못하시는 계묘생, 여러분의 따뜻하고 유순한 성정을 노리고 주변에서 잠시만 도와달라, 이자를 넉넉히 주겠다, 보증만 서주면 금방 풀린다 하며 눈물로 호소하는 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귀한 인연님들, 이때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 시기의 금전 거래나 보증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영혼과도 같은 운명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대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내곡간이 든든해야 쓰러진 이웃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냉철한 이성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나 형제라 할지라도 이 시기만큼은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그것이 상대방과의 인연을 길게 지키고
여러분이 어렵게 맞이한 인생 반전의 황금기를 온전히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따뜻한 이야기 한 토막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노모가 평생 동안 남을 위해 베풀고 헌신하며 살았지만 늘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노모는 마당 쓸던 빗자루들을 들고 산신령님을 찾아가 평생 선하게 살았거늘 어찌하여 제 삶은 이리도 팍팍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산신령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든 빗자루를 보아라. 너는 마당을 쓸 때 쓸어 모은 곡식과 흙을 구별하지 않고 모조리 마당 밖으로 쓸어버렸구나. 남을 돕는 심성은 아름다우나 내 집의 기둥을 갉아먹는 바람까지 집 안으로 들여보내니 어찌 재물이 쌓이겠느냐. 이제부터는 들어오는 바람은 막고 내 쓸모있는 곡식은 먼저 안방 뒤주에 담은 후에 남은 결을 나누어 주거라 하였습니다. 노모가 돌아와 집안의 문을 단단히 단속하고 스스로의 삶을 먼저 돌보기 시작하자 신기하게도 그해 겨울부터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재물이 샘솟아 동세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어 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계묘생 인연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최우선으로 돌보셔야 할 때입니다. 운의 흐름을 더욱 빠르게 깨우기 위한 계묘생만의 스페셜 개운법과 행운의 아이템을 일러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9월에 여러분의 기운을 가장 아름답게 극대화해줄 행운의 색상은 바로 흰색, 노란색, 그리고 베이지색입니다. 외출하실 때 이 색상들의 옷을 매치하여 입으시거나 스카프, 가방, 손수건 등의 소품으로 활용하십시오. 특히 현관이나 거실 동쪽에 잎이 넓고 둥근 관엽식물 화분을 하나 놓아두시면 목, 무의 기운을 가진 여러분에게 대지의 안정감과 풍요로운 금전의 기운을 수생목, 목, 쇠이생무으로 끊임없이 공급해줄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실천해야 할 기적의 모닝 루틴도 꼭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창문을 활짝 열어 밤새 고여있던 탁한 공기를 내보내고 동쪽에서 떠오르는 붉은 아침 햇살을 온몸으로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부엌으로 가셔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며 마십니다. 이는 밤새 잠들어 있던 위장과 오장육부를 깨우고 몸속의 수기, 쇠이치를 순환시켜 재물운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는 최고의 의식입니다. 물을 마신 후에는 양 손바닥을 열이 날 때까지 따뜻하게 비빈 후 그 손으로 이마부터 볼, 턱까지 얼굴 전체를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쓸어 올려주십시오. 이마는 관상학적으로 관록궁이자 복이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이마를 시원하게 드러내고 매일 아침 손기운으로 마사지해주는 것만으로도 막혔던 운이 뚫리고 귀인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속도가 100배는 빨라질 것입니다. 더불어 2026년 9월 중에서도 특히 기운이 우주의 주파수와 완벽히 일치하는 최고의 길일은 바로 아스트르스 9월 8일 백로, 9월 18일, 그리고 9월 28일입니다. 이 날짜에는 중요한 계약을 맺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혹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귀한 인연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날이니 달력의 붉은 동그라미를 크게 쳐두시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십시오. 반드시 생각지도 못한 횡재수나 인생을 바꿀 기적 같은 소식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계묘생 인연님들, 기나긴 겨울밤이 지나고 마침내 눈부신 봄날의 아침 햇살이 여러분의 창가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린 바람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묵묵히 버텨오신 여러분의 숭고한 헌신을 하늘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2026년 9월은 하늘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가장 따뜻하고 풍성한 보상의 계절입니다. 가슴 속에 맺혀있던 모든 한숨과 눈물은 이제 저 멀리 흘려보내시고 찬란하게 빛날 인생의 황금기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마음의 힘을 모아 우주의 천복을 끌어당기는 마지막 선포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신 후 아래 댓글창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담아 당당하게 적어 내려가십시오. 아스트락스트락스 끄나는 2026년 9월에 하늘이 내린 대발복의 주인공이 되어
마르지 않는 황금의 샘물을 소유한다. 내 집안의 모든 막힘은 뚫리고 나와 내 가족은 대대손손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것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귀한 인연님들이 작성하시는 이 화건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우주의 거대한 창고를 여는 주문이 되어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 창조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 귀한 인연님들의 가정에 늘 웃음꽃이 피어나고 재물이 화수분처럼 솟아나기를 온 마음을 다해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맺어진 이 소중한 인연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매 순간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